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면서 도심의 가로수도 이제 단풍을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나겠고요.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9도고 한낮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내륙 지역에 낀 짙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죠. 횡성 유일의 행복 더하기 학교가 신입생 국감이 우려되면서 학교 축소 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에 있었던 원주 지역의 실내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들이 재개장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지역 내 소식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했고요. 10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강원 도내에서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내에선 강릉 중학생 1명과 홍천의 초등학교 학생 2명 등 학생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5곳의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2020년 9월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가 1년 새 7,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9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으로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속속 휴폐업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2037년까지 횡성군의 인구 증가율이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2037년까지 도내 시군 단위의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37년 횡성군의 인구는 51,722명으로 2017년 7월의 인구보다 20.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돼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횡성 서원면 주민들이 신입생 국감으로 이 서원초등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서원면의 최경식 번영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원초등학교가 서면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좀 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업도시 인근입니까? 예, 이 서면이요. 네. 기업도시하고 이제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옛날에는 이제 기업도시 생기기 전에 서로 지척에 있어가지고 뭐 시골이니까 품앗이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조사에 같이 이렇게 했던 이웃입니다. 기업도시가. 그러니까 원주시 기업도시와 횡성군 서원면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거리나 여러 가지 좀 그 상황을 보면 좀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원초등학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서원초등학교 재학생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사실 이제 전기 학생이 한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유치원 이제 11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학교가 존속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고 네. 지금 21대 학년도 신입생까지도 상당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기업도시하고 공동학부를 이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꼭 유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기업도시 내 학생들과 그렇다면은 이게 학군이 같은 겁니까? 예, 뭐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한 15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km. 예. 예. 그럼 그래서 다, 이제
같은 이유 학교고, 또 옛날에는 이제 그 서면이 15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에 산현, 매오리, 예. 악곡리가 이제 원주시로 편입됐습니다만 다 서면입니다. 그게 같이.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전화가 왔군요. 전화 끊어주시고요. 그런데 이 서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40여 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기업도시에 거주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이제 그 41명 중 예. 23명이 이제 그 기업도시에서 오는 아하. 학생들이죠. 23명이요. 상당히 이제 비중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군요. 네, 예. 그래요? 근데 15km 정도 이제 기업도시에서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15km 정도는 뭐 걸어서 다닐 거리는 절대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다 통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통학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 통학버스요. 그래서 통학버스가 그 기업도시까지 가서 예. 학생들을 이제 등교 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면은 일단 학군이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원주시에 있는 학생이 횡성으로 가서 통학을 한다. 이게 좀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이제 공중학부라고 지적을 해서요. 지금 예. 이제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만 이제 적용되는 이제 하나의 제도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네. 이제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는 서로 학부를 지정해 놓으면은 네. 주민등록을 서로 이제 아무데 있어도 아하. 같이 학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 작은 학교를 위해 살리기 위한 그렇군요.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3명의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이 뭐 기업도시 내에도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서원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원주 이제 기업도시 같은 게 큰 학교니까요. 예. 사실은 뭐 몇백 명 되니까 우리 이제 서원초등학교는 몇 명 정도 이제 불과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작은 학교를 원하는 분들 있고 예. 또 학생들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지만은 그래도 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도시 내에도 초등학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작은 학교를 또 선호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현재 서울초등학교에 23명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예. 여기가 이제 그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횡성 유일의 행복 더하기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복 더하기 학교는 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학교인가요? 예, 행복 더하기라는 건 사실 이제 학교의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 이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예.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재구성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를 이제 말합니다, 사실은. 아하. 그런데 그래요. 경쟁이 아니고 협력과 이제 모두 이제 주인이 되는 학교. 이제 이런 배움에 초점을 맞춘 배움 중심 프로젝트라고 학습이 이제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41명의 학생 중에서 23명의 기업도시에서 이제 통학한 학생들이고 그러면 이제 횡성 자체 이제 학생 수는 한 10명 후반대로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시에서 통학한 학생들이 만약에 없으면은 이 학교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정말 이제 그 학교 이제 존폐성이 갈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기 서면 이제 학교가 원래 초등학교가 7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교까지. 근데 이제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원 면 소재지 하나 이제 있는 학교마저도 이렇게 되면은 네. 서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예. 거기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기업 도시에서 공동학군으로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4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변화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기업 도시 내에 이제 초등학교가 또 하나 더 증설되지 않습니까? 샘마루 초등학교 이게 언제 개교하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알기로 이제 명년도에 이제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요. 예. 실시가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전학생이 거의 이제 기업도시 이제 학교로 가겠죠. 하고 이제 예. 일부 몇 명만이 이제 우리 서원초등학교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크게 기업도시 새로 신설될 학교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서원초등학교를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샘마을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면은 현재 뭐 네. 동일 학군으로 이제 지정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샘마을 초등학교가 내년에 이제 추가로 개교해도요? 그럼요. 예. 아, 지원은 가능하고요. 예. 그 동일 학군 배정은 해제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지금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승성 교육장님하고 원주 교육자님이 이제 공동학부로 지정을 해서 예.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유지된다는 겁니까? 유지하는 걸 희망한다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걸 희망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지가 안 된다. 좀 해제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가능성 얘기 들은 게 없으십니까? 글쎄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가 큰 지장이 원주 이제 기업도시 학교에 저게 안 되는 한 사실 그렇게 좀 교육자님들이 서로 적어내셔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는 취지에서 공동 학부로 돼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람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동일학군 배정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거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오늘 제가 여쭤보는. 만약에 동일학군 배정이 이제 계속 유지된다면은 부모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이 서원초등학교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부모님들 의지에 따른 것이니까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근데 아예 지원을 할 수 없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이제 오늘 연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공동학부 지정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걸 없애느냐는 식이 아직 결정은 안 됐으면 지금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겁니다. 지금 공동학부 지정이 돼서 21학년도에도 몇 명이라도 신입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요. 동일학군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기업도시의 초등학교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2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정원도 좀 넉넉해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m 상당히 좀 먼 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지금처럼 많이 할 거라고 보십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또 지역의 작은 학교들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살리고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서원초등학교도 역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은 또 논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성 서원면의 최경 씨 번역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요. 원주시의 실내 공공체육시설들도 지난주부터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 다녀온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군요. 13일부터 원주시의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되었군요.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그동안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됐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10월 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를 결정한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실내에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주시도 지난 13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현재는 원주시 드림체육관과 농민문화체육센터, 원주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력 100인증센터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7일부터는 원주 종합체육관과 치악체육관도 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은 원주 시민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인원은 거리 두기를 위해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국민체육센터도 지난 17일 금요일부터 운영이 재개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김원기 주임에게 듣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원주 국민체육센터도 재개방합니다. 운영 종목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 헬스, 수영이고 이 중 수영을 제외한 종목은 17일 금요일부터, 수영은 20일 화요일부터 운영을 실시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셔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그 실내 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요,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셨죠? 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우울감 등의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도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홈트레이닝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했는데요.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이 늘면서 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요. 또 운동복과 단백질 제품 매출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골프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에도 골프장 예약 건수는 오히려 8%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골프장 방문객 수는 20% 늘었으며 실내 스크린 골프장 방문객 수는 46%나 증가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려가 커지면서 집이나 야외 시설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데요.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운영 재개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민들에게 듣겠습니다. 운동이고 대신 다른 운동들을 하니까 자전거를 타든지 다른 운동을 대체로 하긴 했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요. 집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걷고 그러면서 했죠. 지금은 헬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안 하고 싶은데 수영은 일요일부터 하거든요. 아무래도 꾸준히 하던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이제 면역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신체적으로. 해봤자 조깅, 야외 조깅 정도만 하고요. 등록을 해서 센터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꾸준함에서는 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을 못하니까 좀 우울감이 오긴 하더라고요. 좀 제가 할 수 있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고 다시 등록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조금씩 하나의 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허용되면서 좀 완화된 것들도 또 많이 있죠. 네, 지금까지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관람 입장이 허용되는데요. 경기장별로 수용 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이나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시설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지 이틀 만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기도 하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실내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평창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이었죠. 슬라이딩 센터의 썰매 종목 체험 시설, 이 플라잉 스켈레톤 설치 사업이 뭐 세계 최초로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슬라이딩 센터의 썰매 종목 체험 시설인 플라잉 스켈레톤을 세계 최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4후 활용의 하나로 추진 중인 플라잉 스켈레톤 설계 운영은 오는 12월께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플라잉 스켈레톤은 최대 시속 60km의 속도로 슬라이딩 트랙 1.5km 구간을 좌우로 스윙하면서 내려오는 익스트림 체험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플라잉 스켈레톤 이게 어떤 시설이 이게 뭐 세계 최초로 설치된다는 겁니까? 네, 플라잉 스켈레톤은 이름처럼 슬라이딩 센터 지붕에 레일을 설치해 공중에 매달린 썰매를 엎드린 채 타는 체험 시설인데요. 이 같은 체험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썰매 종목 체험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국내외 경기연맹 측과 협의한 결과 새로운 경기장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강원도는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슬라이딩 센터 지붕에 레일을 설치하고 공중에 매달린 썰매를 엎드려 타는 체험 시설. 저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좀 지역에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앞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에 조정되면서 좀 체육 시설들도 이제 재개장했다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운영도 또 오늘부터 재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운영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하는데요. 재개되는 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1곳과 경로당 450여 곳, 노인교실 8곳 등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고요.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답답해 하시고 계신데 그나마 조금 이제 숨도 이제 트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경로당이 개방되면요, 여기 사실 어르신들 모여서 뭐 식사도 하시고 요리도 하고 함께 이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식사는 아직 할 수 없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도 경로당 내 식사는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지침에 따라 철저한 감염 대응 조치 후 운영되게 되는데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발령 시에는 지역별 시설별 특성 및 위험도 분석에 따라 운영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인공지능이 접목된 첨단 CT를 중부권 최초로 도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인공지능이 접목된 첨단 CT인 에큐리언 원 프리즘을 도입했는데요. 에큐리언 원 프리즘은 촬영에서 영상 구현 단계까지 최소한의 선량으로 주요 장기와 혈관 영상의 탁월한 화질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CT는 하나의 X선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변별을 위해 다중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스펙트럴 이미징 기술이 있는 CT로 촬영하면 한 번 촬영에 훨씬 다양한 대조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통해 최적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술이 더해져 더욱 선명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장비가 뭐 현존하는 CT 장비 중에서 가장 넓은 촬영 범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10월 19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제작 진행의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